안녕하세요. 7월 14일, 저녁 6시 20분 정도 돼 가네요. 지금 서울에서는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태풍 바비로,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는 엄청난 홍수라고 할까요? 그렇던데, 전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들끓고, 그 다음에 산불도 많이 났더라고요. 스페인, 프랑스, 영국, 기후 변화로 참 뭐라고 할까 날씨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예,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어, 오늘의 주식시장은 사실 어제의 하락폭에 비해서 좀 물론 양호했지만 7천 아래로 떨어진 거는 정말 9,300에서 6,800으로 떨어진 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거의 이제 계좌 손익이 거의 뭐라고 할까 지수상으로는 엄청 높은 데 있지만 4천 한 1월 1일 기준, 1월 2일 기준으로 4천 얼마죠? 작년 말해서 지수대로는 코스피가 플러스 한 20% 되나요? 20%가 넘죠. 20% 넘게 상승했지만 계좌 손익이 거의 녹아내려가지고 거의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될 지경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코스닥은 마이너스니까요. 그냥 개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계좌가 많이 녹아내려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상당히 변동성이 심했던 것 같아요.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프리마켓에서 한 5% 넘게 떨어지다가 개장하고 난 뒤에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또 다시 떨어지다가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분봉이라고 할까요? 분봉 정도를 보시면은 상당히 오늘 변동폭이 상당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167만 8천까지 떨어지다 190만 원 위로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변동폭이 심했고 대형주의 움직임에 따라서 중형주, 소형주가 반도체 같은 게 따로 움직이고 반도체가 아닌 종목들도 따로 움직였으니까 그만큼 대형주가 오르면 지수가 올라가고 분위기에 따라 투심이 살아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삼전닉스가 살아나야 이제 다른 종목도 올라가고 삼전닉스가 떨어지면 다 떨어지고 특히 오늘처럼 한미반도체가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하고 개별 호재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하고 삼전닉스가 내리니까 따라 내리고 삼전닉스가 오르니까 따라 오르고 이런 장세의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반도체 대장주가 가야 소부장 업체들도 간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정말 그 주식 투자하기 힘든 그 어떤 나날이지 않나. 이런 시장은 아마 올해 하신 분들도 이런 시장은 처음 본다고 하실 정도니까요. 참 대응하기 힘든 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특히 아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메모를 했는데 매크로적인 변수로 보면은 이란 전쟁 지난주 주말인가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서로 공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을 했죠. 지금 다시 80달러 위로 올라왔죠. 유가가 80달러 위로 올라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컸죠. 9% 이상 올라왔고 오늘도 지금 2.84% 오르고 있고 그에 반해서 환율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1,500원대 아래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1,500원대로 아래로 내려왔고 이런 매크로적인 변수들을 영향을 주긴 하는데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4년째 되고 있잖아요. 물론 미국 이란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수가 된 것 같아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어 가는 것 같고 어쨌든 그 유가라든가 그 다음에 오늘 밤에 CPI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금리 우리나라 그 금통이 우리나라에서는 조만간 금리를 올린다고 하죠. 금리를 올려도 미국 금리가 훨씬 높으니까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적인 흐름은 그렇고 그 외에 이제 우리는 이제 개별 종목을 살펴봐야 되니까요. 매크로적인 게 물론 영향을 많이 줍니다만은 이게 이제 상수가 되면은 사실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물론 아주 큰 이슈가 나오면 아무리 좋은 개별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하락을 하니까요. 이런 매크로적인 변수는 항상 체크를 하면서 개별 종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개별 종목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컸던 게 이제 알테오젠입니다. 아직 뭐 코스피로 이전 안 했지만 알테오젠이 오늘 급락했거든요. 알테오젠이 급락한 이유는 이제 삼성 에피스홀딩스에서 삼성 바이오에피스에서 원래 알테오젠이 제형 변환 플랫폼으로 글로벌하게 미국의 할로자임하고 뭐 이제 두 군데에서 하는데, 지금 삼성 바이오에피스에서 제형 변환한 플랫폼을 개발했다. 그런 뉴스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알테오젠이 급락을 했습니다. 25만 3천원까지 떨어졌다가 뭐 28만 3천원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전날 비해서 등락폭이 뭐 10.58% 엄청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사장이 나와서 뭐 이야기는 했지만,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고용량, SC 특허 출연, 이게 뭐 경쟁 위협 우리, 이게 상당히 뭐 사장은 제한적이라고 하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뉴스 한번 나오면 충격파로 인해서 엄청 뭐 떨어지니까요.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할로자임은 미국에서 상장돼서 거의 최고가를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후발주자인 알테오젠의 주가는 힘을 못 쓰고, 그러면 할로자임이 보다 알테오젠이 그 성능이 뛰어나고, 왜냐하면 그 특허가 만료되는 의약품의 특허 연장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큰 바이오 업체, 머크라든가 사노피라든가 뭐 글로벌하게 큰 바이오 업체들이 알테오젠하고 제형 변환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 걸 본다면은 이게 그렇게 크게 주가가 하락할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에피스에서 내놓은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또 파악하는 시간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런 기사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알테오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오늘 주가가 좀 올랐죠. 한 4% 정도 오르고 있던데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제형 변환 플랫폼이 알테오젠과 어떤 차별점이 있고 앞으로의 어떤 대형 뭐 빅파마랑 계약이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살펴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제형 변환 플랫폼 발표가 신문기사 나는 바람에 알테오젠이 급락했다라는 걸 좀 봤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충격은 오늘 받았지만 또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주가가 회복을 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떨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코스닥에서 시총 1위잖아요. 그 바람에 이걸 이제 추종하는 인덱스 뭐 ETF들이 있잖아요. 뭐 코스닥 150이라든가 바이오테크, 코스닥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우수수 엄청 떨어졌다는 거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크게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테오젠의 어떤 주가를 살펴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그 실적 발표한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어제 실적 발표한 테크윙,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어제 급락했던 반도체 소부장, 그 중에서도 장비주들이 오늘 많이 또 회복을 했습니다. 초반에 또 하이닉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는 별개로 물론 그 영향을 받았죠. 초반에는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승 전환하는 걸 보고 이런 PSK라든가 그 외에 PSK 홀딩스, 그 다음에 주승 엔지니어링 같은 반도체 장비주, 그 다음에 이런 TSE 기판주, 이런 종목들이 상승 전환을 했다는 거죠. 어제 실적 발표한 테크윙은 장 초반부터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형주가 또 하락 전환하면서 좀 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어제 호실적을 발표해서 테크윙은 오늘 아침부터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은 어쨌든 뭐 글로벌하게 IDM이라고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 뭐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나 메모리 반도체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뭐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 외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 큰 빅3가
글로벌하게 팹 증설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뭐 앨런 머스크가 지금 테라팹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존의 빅3가 공장 증설을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물론 이제 건물을 지어야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장비가 되겠죠. 장비 외에도 그게 이제 뭐라고 할까, 먼지 하나 없이 진공이라든가 깨끗한 클린룸이라고 하는 거를 전문으로 하는 한양 ENG라든가 이런 종목, 그 다음에 우리 뉴스에 보시면은 그 웨이퍼 이송 장비를 만드는 사이맥스 이런 종목도 있고, 하여튼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공장이 지어진다고 하면은 그런 장치, 설비, 장비 이런 종목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본다면 일단 장비주를 우선 봐야 되겠죠. 예, 장비주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PSK 홀딩스, 오늘 주승 엔지니어링도 있었고, 원익 IPS, 테스도 오늘 좀 많이 올랐죠. 테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테스가 제일 세게 올랐죠. 테스가 제일 세게 올랐고, 이런 장비 종목들이 조정을 줄 때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어제는 많이 내렸거든요. 어제는 많이 내렸고 오늘은 또 올랐고, 이런 종목들의 불과 테스 같은 경우에도 하락할 때 보면은 7월 8일 지난주죠. 불과 지난주에 123,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며칠 만에 지금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오름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이런 중형주, 소형주, 이 정도면 중형주 정도 되는 그의 변동폭은 그런 대형주의 변동폭이 한 2배, 3배 정도는 움직인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도 조정받을 때 한번, 발을 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시고, 어떤 조정받을 때, 지금 단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아까 차트에서도 보셨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이 PSK도 오늘 17만 6천원 내렸다가 올라왔지만, 차트를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면, 보세요. 이게 6월 말이잖아요? 7월 8입니다. 7월 8일. 아까 똑같습니다. 테스랑 똑같. 7월 8일에 분명히 13만 5,200원이었어요. 지금 올라온 게 거의 50% 정도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7만 원이니까 거의 51% 올라왔습니다. 불과 영업일로 치면은 이게 8일이 수요일이죠. 수목금 오늘 월화 5일 만에 50% 올라왔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매매를 하려면은 강심장이 돼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런 종목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크윙의 이제 실적을 살펴볼 건데요.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고요. 잠시만요. 테크윙은 어제 실적을 발표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567억, 매출액이 567억이고 1분기에 524억보다 8.35%,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6.12% 상승했고요. 증가했죠. 그 영업이익이 이제 125억 정도. 그럼 전기 1분기에는 97억 정도 나왔는데 29%한 증가한 실적을 발표했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96% 증가했습니다. 63억이니까요. 그러니까 테크윙이 실적이 잘 나왔죠.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반도체 피크 아웃이냐, 근데 이게 이제 메모리 핸들러, 이게 기업 보시면 이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빅3 회사들이 팹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HBM이라든가 이런 고대역폭 메모리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설비 증설을 하기 때문에, 라인을 바꾸거나 조정을 하거나 할 때 물론 이제 D램이라든가 낸드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설비 증설을 하거나 라인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런 반도체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의 실적이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거라는 거죠. 물론 주가라는 게 선행한다라는 거 쳐서 지금 하이닉스가 조정받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용인, 평택은 어느 정도 지어가고, 삼성전자요. 용인 클러스터, 그 다음에 광주
광주에 이제 짓는 거가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시점이 이게 피크아웃이 된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꼭지가 아니라는 거죠. 장비주로 본다고 하면요. 그렇게 돼서 3분기, 4분기까지도 실적이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실적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직전 분기보다 일단 나아졌고요. 이게 지속성이 있는지도 또 3분기에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 보면은 25년도에 비해서 배로 증가하죠. 3,718억이니까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158억에서 985억이면 엄청 증가를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올 초 반도체가 엄청 잘 나갈 때는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했겠죠. 반영을 해서 지금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떨어졌죠. 지금 보시면은 올해 3월 10일 날 최고 74,000원 찍고 거의 최고가를 또 6월 15일 날 찍고 근데 거의 이제 하락폭이 50% 이상 떨어져 38,000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한 48,000원 올라왔으니까요. 이게 지속성이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러나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증권사 예상치도 그렇고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증고점인 74,000원 이때까지 가느냐 그것도 지켜봐야 될 일이겠지만요. 어쨌든 실적이 잘 나왔다. 그리고 그 실적을 오늘 주가에 좀 반영해줬다. 물론 투심이 그 대형주가 살아남으로써 살아난 것도 있지만 만약에 삼성전자 닉스도 살아나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이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테크윙에 대한 일단 실적을 좀 살펴봤고요. 영업이익률도 사실 제가 이제 정리한 그 엑셀 파일을 보면 영업이익률도 1분기 18.52%에서 22점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또 이게 제가 항상 업데이트를 하는데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올해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제가 이게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동일하네요. 이게 이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됩니다. 증권사들이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추정치를 실적 발표할 때마다 어느 정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향후 또 지켜볼만 하고요. 이게 어제 주가였기 때문에 43,850원, 오늘은 종가가 48,450원. 그걸로 따지고 올해 예상치로 추정해 보겠는데 이게 16.5배, PSR은 4.3배.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항상 체크해 봐야 될 게 외국인 보유 비율이거든요. 이게 보유 비율이 이제 떨어졌다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떨어졌다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좀 지켜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발표한 이제 한미 반도체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